마침내 대법원에서 수지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을 확정을 했는데요. 결론은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모욕죄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국민 호텔녀는 왜 모욕죄인가라는 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 2심, 3심 이렇게 됐고 1심과 2심이 달랐고요. 또 2심과 3심인 대법원에서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결과가 좀 고개가 갸우뚱한다라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국민 호텔러 댓글은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북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는데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쟁점은 국민 호텔녀는 모욕죄에 성립하는데 왜 거품, 퇴물과 같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풀어보면은 모욕죄의 성립 이유 알 수 있고요. 특히 여성에 대한 모욕죄 성립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댓글의 내용을 좀 볼까요? 그래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10월에 인터넷에 이제 수지 씨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댓글을 달았죠.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호텔력,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땡땡땡한테 붙임. 그러면서 소속사의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징하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 플레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러니까 수지 씨를 이제 거품이다. 그리고 국민 호텔려다. 영화 폭망한 수지를 누구 배우한테 왜 붙이느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형 기획사가 그 힘으로 억지로 만든 존재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다는 것인데요. 나름대로는 글을 작성한 분은 어떤 비판적인 관점에서 뭐 연예 기획사라든지 또 홍보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과장됐다, 너무 과도하다, 지나치다 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서 무죄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1심부터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과 수지가 연예인으로서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임을 감안해도 거품, 국민 호텔려 등을 이제 사용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범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품, 국민 호텔려 모두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이 대법원에서는 이제 거품, 국민 호텔 중에 국민 호텔 부분만 사용하면 안 된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품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1심과는 좀 다른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심은 1심을 뒤집었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2심은 이제 항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은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넓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벌금형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됐던 퇴물이라든지 또 이런 국민 호텔이라고 하는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2심에서는 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지 악플에 대해서 대법원은 왜 이렇게 2심과 다른 판단을 했고 1심과도 부분적으로는 다른 판결을
했던 것일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모욕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 구성 요건이라든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무조건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표현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상규에도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에 대한 다소 거친 비판의 표현일 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거품과 퇴물 등은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연예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클 수 있고요. 또 연예인 때문에 이제 뭐 영화를 이제 충분히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친 비판 정도는 이제 감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품, 퇴물 등의 용어는 이제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대법원이 보여줬습니다. 거품과 퇴물에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거품이나 퇴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연예기획사의 홍보 방식이나 또 수지가 출연한 영화의 실적 등이 나쁘거나 부정적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칠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거품이다, 퇴물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뭐 팬 입장에서 아니면은 또 국민 입장에서 관람객 입장에서 이용자 관점에서 이런 거품이나 퇴물과 같은 표현은 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영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 거품이다, 퇴물이다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하면은 뭐 읽는 분들도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명한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거품이나 퇴물 정도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국민 호텔녀라는 용어가 대법원 입장에서는 여성 연예인에 대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 연예인,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고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 또 남자 연예인도 아니고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호텔녀는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 호텔녀는 왜 여성 연예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모욕인가? 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숙박업소여서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연상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뭐 국민이 모두 다 이용하는 숙박업소? 뭐 이런 느낌이 주기 때문에 과연 모욕죄라고 판단을 할 걸까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땡땡녀는 사실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땡땡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넓은 범위에서 많은 경우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는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면을 대법원에서 판시를 했던 것이고 이것이 1심과 2심에서도 이제 간과가 됐던 것이죠. 모욕죄라고 봤던 2심에서도 이런 땡땡녀가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채 반영하지 못했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시를 했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국민 호텔녀에 관련돼서 수지 씨가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모욕죄 판단을 받고 이긴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을 달더라도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